이런 질문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하는 질문이죠. 이 정연요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런 질문 잘 안 하는데,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디까지 공부해야 끝이냐? 그렇죠. 정연요법의 공부의 끝은 어디냐? 이거 누구나 이런 질문 할 만하죠. 자, 이것은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는데 배우면 끝은 어디 있냐? 또는 국어 공부를 하는데 이 배우면 끝이 어디 있냐? 이 질문하고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어요. 자전거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요 출퇴근 거리가 걸어가면 한 30분 걸리는데, 요 자전거로 가면 더 좋겠다. 예? 그러면 이 자전거 배우는데 1시간만 배워도 아마 될 거예요. 1시간 배운 다음에 조금 연습해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퇴근하는데 웬만하면 아주 험한 길이 아니라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자전거의 묘기, 그렇죠. 묘기 또는 자전거 경륜, 경륜이라 하죠. 경주. 이런 경기에 나가는 선수가 된다든지 산악 자전거,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아마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어디까지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TV 같은 데서 자전거 묘기 보셨죠? 자전거로, 바위길,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런 장면, 자전거로 날아다니는, 그렇죠? 험한 산지를 날아다니는, 정말 벼랑 길을 타고 내려오는 이런 장면,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요, 아마 대단하게, 보통 사람은 그거 하기 어렵죠? 국어 공부도 그렇습니다. 국어 공부도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말, 이거 같으면, 유치원 수준만 해도 말 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송국에 이 기자라든지, 사회자, 아나운서 이런 정도가 되려면 국어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국어 공부가 정말 이거 끝이 없어요. 저도 한국인이지만은 아직까지 국어 실력이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비교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자연정렬요법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저는 이런 말을 가끔 했습니다. 자연정렬요법 공부는 하루만 하면 끝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교재 속에 있는 말입니다. 교재 속에 아마 앞부분에 있어요. 하루만 공부하면 30년 공부한 의사들이 모여 있는 종합병원보다 병을 더 잘 고친다. 하루만 공부하면, 자연정연법 공부를 하루만 하면, 하루 같으면 한 10시간, 그렇죠. 10시간 정도, 10시간 공부하면 좀 무리다. 그러면 8시간, 9시간, 8시간 내지 9시간. 8시간 내지 9시간만 공부하면 종합병원의 의사들보다, 종합병원의 의사 같으면 안과도 있고 치과도 있고 다 있죠. 등등. 그렇죠.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외과 수술 이런 분야는 물론 좀 외우겠지만, 이 모든 의사들을 합친 능력보다도 정렬요법 하루 공부한 사람이 더 병 고치는 실력이 앞선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사기를 쳐도 유분수지, 그렇죠? 이런 사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사기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10년을 노력해도, 그렇죠,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10년은 그냥 평생을 노력해도 부자 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평생을 노력해도 부자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초 만에 큰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너무 비약적인 비유인데, 1초 만에 아니고 10초 아니면 1분 하겠습니다. 1분 만에. 당첨됐어. 로또.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수십억에서 몇백억 부자가 되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연정연요법도 로또 당첨되어가지고 한순간에 부자 되는 것처럼 하루만 공부하면 최고의 의사가 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는 로또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로또는 로또고 이거는 이거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세상에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 강사잖아요. 영어 강사고 여러분 뭐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영어를 배우는데 평생을 배워도 영어가 어렵습니다. 국어도 어렵지만 영어는 더 어려워요. 우리 한국인이 영어 배운다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영어 중에서도 영어 문법. 영어 문법이 거의 영어 공부의 거의 뭐 9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단어 배우려고 과외 받습니까? 학원 다닙니까? 전부 문법 배우려고 그렇죠. 문법 이거 배우려고 학원 다니고 과외 받고 뭐 온갖 노력을 다 하죠. 영어 공부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영어가 잘 안 된다 그러죠. 근데 저는 그렇게 평생을 배우고 문법 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서 전 세계 문법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해도 문법이 해결 안 됐어요. 해결하면 할수록 문법은 더 어려워졌어요. 끝없이 어려운 문법을 저는 불과 10분 만에 문법을 끝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는 별도로 제가 명백하게 증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아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법을 10분 만에 깨끗이 끝낸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 별도로 제가 이야기할 시간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죠. 우리 역사, 세계사에서 신대륙 발견이 그렇죠.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이게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신대륙이 얼마나 값진 대륙입니까? 이 신대륙을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발견했어요. 어느 날 한순간에. 자, 그렇다면 종합병원이 고치지 못하는 수많은 병들 고치는 방법을 한순간에 발견했다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신대륙을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발견했다는 게 이게 뭐 이상합니까? 로또 복권이 어느 날 갑자기 당첨됐다는 게 그게 뭐 이상합니까? 바보가 길 가다가, 그렇죠. 길 가다가 거대한 보물, 금덩어리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발견은 많죠.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그게 뭐 이상합니까? 그 바보가 거대한 금덩어리를 발견해가지고 그 임자 없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 자기 것입니다. 그렇죠. 그 발견했다는 게 뭐 이상합니까?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까? 신대륙 발견은, 그렇죠. 그 당시, 유럽에서, 그렇죠. 자, 여기가 유럽입니다. 유럽이고, 이 대서양을 건너면 여기 아메리카 신대륙 아닙니까? 아메리카, 그렇죠. 뭐, 항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오고,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오고, 여기까지. 그런데 콜럼버스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요 100m 그 당시 모르겠습니다. 한 500m 또는 몇 킬로미터 앞에서 이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 다른 사람들은 요 근처까지만 왔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냥. 이 콜럼버스는 좀 더 접근을 했기 때문에 신대륙의 눈에 발견된 것입니다. 이거 차이점입니다. 그 발견했느냐 못했느냐 이거 차이점이에요. 뭡니까? 자연증명요법은 종합병원이 모르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한 것밖에 없어요. 어혈이 혈관을 막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병이 발생한다는 것까지는 현대의학이 발견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밖으로 내다 버리는 방법을 여기서는 현대의학은 발견 못했고 이 자연증명요법에서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다. 누가 발견했는지는 몰라요. 이건 아직까 미상입니다. 막 기록이 없어요. 원시 시대부터 이걸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느낌상으로 뭔가 본능적으로. 그 현대학에서는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실천을 안 했잖아요. 이런 방법만 발조차도 안 했잖아요. 이거 차이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이게 자 그래서 이야기가 많이 빗나갔네요. 자연증명요법의 공부의 종점은 어디냐 이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종점은 자연증명요법 공부의 종점은 하루만 공부하면 된다. 하루만 공부하면 안 되는 거 한번 볼까요? 정형요법에 공부할 것은 실제로는 저는 10분이면 끝난다고 그러거든요. 10분이면 어떻게 끝나느냐. 첫째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병의 원인은 모세혈관이 어혈로 막힙니다. 어혈의 존재를 아는 것이고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얼마 없죠. 뭐 초등학생, 뭐 중학생들은 몰라도 성인들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 어혈을 몸 밖으로 내다 버리는 방법을 아는 것이 마지막 공부예요. 침으로 찔러서 부항의 공기 압으로, 전공 압으로 뽑아서 내다 버린다. 이거 아닙니까? 이것이 공부의 전부라 이 말이죠. 이것만 알면 종합병원 의사들보다도 앞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당첨되느냐 안 되느냐, 신기록을 발견했느냐 못했느냐, 그 차이점과 같습니다. 이거는. 예. 내다 버리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모든 핵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 일만 공부해서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왜 부족한지 압니까? 정렬요법이 아닌 일반 상식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정렬요법을 조금 더 원활하게, 조금 더 잘하려면 일반 상식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학생 시절에 배웠던 거, 또는 우리가 사회에서 흔히 또 배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체, 그렇죠. 인체에 대하여, 그 외 등등 등등에 대하여 공부를 더 하다 보면 하루만 가지고 부족할 수가 있죠. 이 하루라는 것은 이 기본 원리를 알고 부항으로 이렇게 실제로 실습까지 해보는 시간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예. 사열 도구를 이렇게 손으로 다루는 그 실습 공부까지 다 포함해서 하루 8시간 내지 9시간 내라 이 말이에요. 예. 그 나머지는 일반 상식을 공부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해요. 위가 무엇이며, 콩팥이 무엇이며, 간이 무엇이며, 그렇죠. 머리는 뭐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런 부분을 자연정의요법 공부에 하나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건 일반 상식에 관한 공부거든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전문가의 경지에 이르려면 경험을 많이 쌓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의뢰를 뽑아내는 기술도 경험하면 할수록 아마 기술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도 있죠. 여기서는 무식하면 뭐 대단하다, 유능하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연정의법 공부하시는 분들, 즉 무식한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오랜 경험을 하지 않고 초보자, 그렇죠. 아, 부항으로 의회를 빼면 병 낫는다 하는 거, 이 부항을 이렇게 걸어서 의회를 뽑는 기본 요것만 알면 이런 사람이 큰 병을 고치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우리 그 체험 수기에 보게 되면 이거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자격증도 합격하기도 전에 병 고친 이야기를 글로 올려놓은 거 보면 놀랍습니다. 온갖 병 다 고쳤다고 올라와요. 지금은 그런 글을 받지 않습니다. 다 취급을 못 해요. 초기에는 자기 체험 한 부분을 글로 적어서 보내실 분은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 전부 초보자들이 병 고친 이야기예요. 초보자들이. 예. 그런 겁니다. 초보자들이 종합병원이 손, 목, 쓰는 병을 다 고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형요법의 종점은 뭐 어디라고 딱 정해둘 수는 없지만 대충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정형요법을 공부하려면 몇 시간 얼마를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10분만 하면 됩니다. 이런 말도 되거든요. 야, 10분 만에 이거 공부를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충격받을 것 같아서 한 10시간, 즉 하루 정도는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이 말 듣고도 또 충격받습니다. 어떻게 하루만 공부해가지고 종합병원에 못 고치는 병을 고치냐, 이 말에 충격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또 이런 말도 조심해서 하겠죠. 그러나 이제 조금 정형요법에서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신 분에게는 이런 말 해도 괜찮잖아요. 이런 말 해도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예. 절대 이게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어떤 사람이 로또 당첨되고 부자가 됐다 하면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10시간만 공부해가지고 종합병원에 못 고치는 병을 고친다, 이런 말이 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죠.